저희 채널A가 밀착 취재한 영상을 지금부터 보여드릴 겁니다. 젊은 남녀 40여 명이 밀착한 채 미팅을 즐기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영상부터 일단 함께 보실까요? 자, 밤 8시 서울 강남의 한 카페인데요. 거리엔 인적이 드문데 젊은 남녀 2~3명씩 3~4 모여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의 화면입니다. 지금 남녀들이 계속 젊은 남녀들이 들어가고 있죠. 한 카페로. 자, 안에 들어가 보니까요. 이렇게 총 참가자 40명이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테이블마다 10명 넘게 바짝 붙어 앉았고요. 출입문은 닫혀 있고 창문도 없습니다. 밀폐, 밀집, 밀접된 그리고 밀착 앉아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마스크를 쓴 분도 있고 마스크를 안 쓴 사람도 상당히 많고 이렇게 코를 낸 채 턱에만 걸치고 혹은 마스크를 안 쓴 분들도 안 쓰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문제는 서로 신체를 접촉하는 게임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참가자들이 게임을 즐기면서 이렇게 30분마다 한 번씩 자리를 옮깁니다. 다양한 상대를 만나기 위해서 남자들이 이동을 하고 계속 자리가 바뀌다 보니 같은 술잔, 같은 물컵에 여러 명이 입을 댑니다. 2시간 반 만에 1차 모임이 끝나고 2차 뒤풀이까지 이어집니다.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마스크를 아예 안 쓰고 있는데요. 아파트 게임은요, 아파트, 바깥은 자, 이렇게 도로 위치 다음에 손을 포기면 돼요. 꼬박 시간 막기 전에 자리 이동 잠깐 하도록 할게요. 걱정 안 되세요? 다들 똑같은 입장이죠. 근데 뭐 내일이면 우리 마지막이니까 힘내갖고. 김정희 교수님, 물론 우리 젊은 세대들이 참 이 쌍대를 찾기도 힘들고 결혼하기도 힘들고 연애하기도 힘들고 또 코로나 보니까 좋은 이성을 만날 기회도 없습니다. 같은 젊은 세대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렇게 마스크도 안 쓰고 좁게 모여서 이 국면에 아파트 게임할 때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앞으로 아파트라니요.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세대들이거든요. 이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이 어떤 지금 상황에서 확진자가 여기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거 유무를 떠나서 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온 국민들이 다 힘을 합쳐서 지금의 난관을 타개를 하려고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행동들을 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크 착용도 제대로 안 하고 굉장히 비좁게 서로 모여서 어떤 저런 게임이나 이런 활동 그리고 뭐 음식물도 나눠 먹고 잔도 돌리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좀 글쎄요, 좀 일정 부분 이해는 가나 굉장히 부적절하다. 절대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뭐 그 멘트 중에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설마 내가 걸리겠어? 나는 괜찮겠지. 우리끼리는 괜찮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19는 가장 위험한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감염이 되면 거의 대부분 감염이 또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가족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되게 지인, 동료, 가장 위험한 사람이거든요. 지금처럼 감염 경로가 굉장히 모호한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감염이 될 수 있고 저런 상황이면 언제든지 감염이 돼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익진 변호사님, 저희가 좀 취재해 봤는데 일단 젊은 남녀들이 모르는 분들이 40명 모였기 때문에 이제 테이블을 이동을 해요. 남자분들이 뭐 30분에 이 테이블 와서 뭐 아파트 게임하고 이 테이블에 가서 뭐 디비디비디 게임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술잔, 같은 물컵 계속해서 이렇게 접촉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법칙이 있어요. 뭐가 어떤 법칙이냐면 쉽게 말하면은 술을 마시고 음주 상태에서 바다에 뛰어들면 평상시보다 익사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잖아요. 예. 지금 위험한 행동을 갖다 하면 본인에게 위험한 그 결과가 초래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저희 때랑 또 틀려요. 요즘 그 휴대폰에 애플리케이션이 발달해가지고 미팅 같은 것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모르는 사람들끼리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가지고 만나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거든요. 쉽게 모인다. 쉽게 모인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전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자중자애,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나를 그 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면 저런 행동은 삼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파트도 불안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또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겁니다. 먼저 본 구로 아파트에 이어 이번엔 어딜까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아파트 근무 경비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해당 아파트는 2천여 세대의 규모의 복도식 구조입니다. 어제 강남 아파트 발 확진자가 6명이 나왔어요. 경비원 2명과 주민 4명. 주민 중에 1명은 확진 경비원 담당 아파트 동에 거주를 했었다고 합니다. 강남구 보건소에서는 최초 감염자가 경비원인지 주민인지 등은 조사 중이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가 많아서 실마리 찾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인 교수님, 네. 먼저 구로 아파트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어떤 그런 확산의 통로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강남의 아파트에서는 6명이 집단 감염됐는데 경비원분이 감염이 됐고 또 주민들도 감염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구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매개체가 된 게 제가 보기에는 엘리베이터인 걸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어떤 전파가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구로 아파트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이들 엘리베이터 탈 때 굉장히 조심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통한 어떤 더 급속한 확산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보여지고 지금 네. 구청 보건 담당 직원 얘기로는 이 경비원으로부터 시작됐는지 주민으로부터 시작됐는지 조사 중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비원으로부터 시작된 거는 맞는 것 같고 다만 주민 현재까지 4명이 감염이 됐는데 주민 중에 1명은 이 경비원들이 일하는 동하고 다른 동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감염원에 의해서 감염된 케이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원분들과 주민들과의 접촉이 그렇게 빈번하게 있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6명 확진인데 지금 이제 검사 대상자 한 900여 명 중에 절반 정도가 검사 완료됐고요. 나머지 절반이 또 진행 중인데 추가적으로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은 배제는 못합니다만 크게 확산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경비원분들이 확진 판정 받은 게 최초가 8월 28일인데 임상 증상 한 열흘 전에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임상 증상이 있었을 때 바로 어떤 진단 검사가 이루어졌으면 아무래도 주민으로의 확산은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